정말 이게 한 글자 차이인데 디플레가 아니고 디스인플레잖아요. 예, 예. 그야말로 연착륙을 향해서 현재까지는 연착륙을 향해서 미국 경제가 가면서 금리도 슬슬 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물가의 급등세는 잦아드는 그런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 글자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좀 가장 핵심으로 얘기해 보려고도 했고요. 중국은 예. 숫자 빠지고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그야말로 직면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주식시장에 저도 사실 오래 근무를 했지만 네.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중국의 그러한 좀 리스크로 인해서 국내 증시 자체가 네. 사실은 힘을 탄력을 못 받는 게 상당히 좀 뭘까 답답하다고 할까요? 뭐 네. 그러한 좀 생각이 들고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안 좋다고 하는 그 유럽의 독일 주가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그리고 뭐 미국 장도 거의 뭐 사상 최고치에 거의 육박한 상황들이죠. 뭐 최근에 일본 증시는 뭐 조금 엔화 강세 때문에 네.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네. 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만 사실은 주요 증시에서 네. 좀 못 따라가고 있는 분위기인 그렇죠. 거고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내수적인 상황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중국 리스크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 이제 토요일 날 발표가 됐죠.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를 보게 되면 제가 네. 차트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말씀하신 대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디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지금 사이클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이게 마이너스 흐름 자체가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감소폭 자체, 그러니까 하락폭 자체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거는 중국 경기의 생산 활동 뭐 이러한 것들이 제반적으로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분위기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일부 지표 는 일부 개선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 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조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조금 저는 좀 생각을 좀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중국에서 고용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좀 신조어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몇 가지 조금 제가 오늘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이제 탕핑족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네. 뜻인데 이게 부모한테 의존해서 이제 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전업 자녀라는 말 쓰더라고요. 예, 전업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취업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만취업이라고 해서 느린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아예 취업 자체를 이제 포기하고 이제 취업 자체의 어떤 시기를 뒤로 늦추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취업 유예라고 해서 뭐 이제 학적을 이제 결국 보면 이제 졸업하지 않고. 대학에 두고 계속해서 이제 생활을 이제 하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어떤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중국이 그만큼 청년 실업률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거고, 네. 뭐 이러한 것들을 따져서 종합해봤을 때 실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뭐 일부이긴 하지만 40%가 넘는다는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중국의 신용 불량자 수가 한 8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네. 이게 팬데믹 직전에 한 400만 원에서 거의 한 50% 이상 이제 늘어난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지금 이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내수 경기가 좋아지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게 보는 게 맞겠죠. 저렇게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고 뭐 부모한테 기대거나 뭐 취업을 못 하고 계속해서 학교에 남아 있는다라고 하면 소비가 살아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부동산 경기와 이제 더 맞물리면서 사실은 중국이 최근에 보면 뭐 신탁회사의 부실 자산 규모 자체가 뭐 상당 부분 늘어나고 이 얘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채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해소가 안 된다라는 얘기로 좀 해석이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그러니까 홍콩이 이제 그 세계 금융센터로서의 지위 자체가 사실상 없어지고 있다라는 네. 이제 좀 쓸쓸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앞서 이제 전 세계 주가가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라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 지금 홍콩하고 인도 그 시가총액을 이제 차트를 좀 비교해서 네.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유사한 수준까지 이제 그러니까요. 인도에서 네. 인도 지금 시가총액이 4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트의 맨 왼쪽을 보시게 되면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시가총액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났었거든요. 네. 이제 거의 좁혀졌다는 거는 뭐 죄송합니다. 인도가 올라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 홍콩이 그만큼 추락을 했다라는 네. 것이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황들 최근에 중국에서 계속해서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중국 금융시장 조금 뭐 표현을 따지면 이제 중국의 그 미국의 운동장 자체는 경기와 물가의 운동장은 상당히 평평한데 네. 지금 중국의 그 운동장은 완전히 기울어서 디플레 침체 쪽으로 이제 쏠리는 이러한 모든 현상들 자체는 중국 경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경기에도 네. 상당히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난번에 그 11월 달 수도 봤지만
전반적인 국가의 수출이 좀 개선이 됐지만 중국 수출은 여전히 아직 마이너스 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더구나 뭐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홍콩 어저께도 HG수가 떨어지면서 뭐 5,500선까지도 사실은 이제 깨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내년 우리나라 이제 ELS 손실 자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부분 뭐 이러한 것들이 최근 우리나라 증시를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어쨌거나 중국이 뭔가 조금 액션을 좀 해줘야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탄력을 받고 우리도 좀 사상 최고치 대열에 좀 동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중국만 보고 있으면 요새 조금 좀 한숨이 좀 나올 정도로 중국의 상황 자체가 녹록치 않고 또 중국의 지금 정책 기조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뭔가 강하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빈약하다라는 측면에서도 조금 우리가 중국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중국도 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 들어와서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최근에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년 초에 가서 정말 좀 뭐랄까 화끈하게 아마 좀 재정을 좀 풀어준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뭐 또 밋밋하게 재정을 풀어준다라고 하면 중국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기울기가 운동장 기울기가 점점 더 한쪽으로 쏠리는 그러한 분위기로 좀 가지 않을까 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지금 중국의 위기는 부채 위기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중국이 부양책을 화끈하게 내봤자 결국은 이제 더 큰 빚을 져야 되는 건데 지금 감당할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가 그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감당은 뭐 가능하다고 봐야 될 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기업 부채라든지 또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 또 지방 정부의 부채, 뭐 또 숨어 있는 부채가 상당히 많긴 하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 재정 능력은 사실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은 뭐 부채 문제 당연히 뭔가 이게 좀 정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돌이켜 보면 중국에 있어 가장 필요한 거는 정책 기조.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국가 주석이 피고 있는 이 정책의 색깔 자체가 뭔가 변해야 된다, 변할 거다라는 시그널이 일단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뭐 미국과의 뭐 맞대결 뭐 이러한 쪽에서 계속 가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또 중국 내 어떤 사회주의적인 어떤 모습들을 계속 강화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자금들은 계속해서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고 아까 뭐 홍콩 얘기도 드렸지만 중국 내에서도 계속 떠날 거고 뭐 그것이 오히려 중국 경기가 더더욱 힘들어질 수 있는 뭐 그러한 부분에서 당장 뭐 부채 문제 뭐 이건 해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문제는 좀 시장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외부의 시각 자체를 조금은 전환시킬 수 있는 중국 지도부의 뭔가의 좀 변화가 좀 필요한데 사실은 기대가 그렇게 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뭐 정말 중국 내부 사정은 정말 쉽게 알기 힘들지만 그 시진핑 주석을 둘러싼 이 사람들이나 이런 게 지금 정확하게 이 상황을 전달을 잘 못 시키는 것 같다는 인상이 좀 있더라고요. 이 벽이 안 뚫고 들어가진다.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제대로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구나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특성, 사회주의라는 특성상 아까 뭐 청렴 실험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불만 이러한 것들보다 체제 유지라는 부분 자체가 여전히 더 중요한 부분들이고 뭐 그래서 최근에 뭐 애국주의라든지 이러한 쪽을 더 이제 더 강화하면 사상 교육을 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자기는 감내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내부적인 어떤 것들이 좀 있어서 참 풀기가 어려운 중국의 상황들로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다시 이제 뭐 무너진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중국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에서의 뭔가의 어떤 흐름이 조금은 개선이 돼야 우리나라 뭐 대중 수출도 조금 나아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조금 이제 개선이 되고 하는 이러한 흐름이 좀 보일 수 있어서 뭐 여전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어떤 변화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주식시장이나 경기가 갈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최근에 어떤 상황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사실 좀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금 못 사는 건 괜찮으니 이 공산당 체제, 이 자기네 체제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의 중국 위기는 타개하기가 요원하다. 결국 우리가
옆에서 그걸 다 뒤집어 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참, 지금 우리가 네. 공급망 뭐 재편을 통해서 우리가 네네. 뭔가 그 긍정적인 어떤 것들을 받고자 했고 또 일부 이제 그런 수혜가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분위기는 뭐 미국 대선도 있고 해서 뭐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좀 분위기가 조금 좀 쿨링된 좀 다운된 상황에다가 기대했던 중국에서의 어떤 신호들이 계속해서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주식시장이 답보 상태, 그러니까 2,500선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것들 자체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네. 소위 말해서 이제 2010년대 중국 리스크로 해서 우리가 박스 피해 갇혔던 듯한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 것들이 조금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뭐 그것을 결국 내년에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뭐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가 계속 미국 얘기를 계속하는 부분은 뭐 그러한 것들의 좀 촉매제가 미국이 일단은 좀 돼줄 거로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조금 더 탄력을 받으려면 뭐 싫든 좋든 간에 중국이 뭔가 조금 상황이 개선이 돼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금리는 미국 쪽에서의 변화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경기가 살아나는 데는 중국이 계속 저런 모습이어가지고는 힘들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내년 초에 말씀드린 대로 뭐 ELS 손실도 있고 지금 부동산 PF 손실도 계속해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뭔가 우리가 큰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외부적인 환경마저도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썩 좋은 환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 우리가 계속해서 뭐 아침마다 미국장 얘기를 하지만 미국장은 계속 가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주식 자체는 거기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들이 아마 이러한 최근에 그 주변국 특히 이제 중국의 상황들이 같이 맞물린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